안녕하세요. 열과 우리 생활. 이 파트를 물화생지 영역으로 나눌 때, 그 화학 영역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화학 영역에서 해도 되고, 물리 영역에서 해도 돼요. 뭐,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굳이 물리랑 화학이랑 나눠야 되느냐? 이용해서 물리적인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건 물리 영역이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따져보니까 또 화학적으로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화학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중등 과정에서는 물화생지 영역 중에 물리 영역에 넣어서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열과 우리 생활에서 열이 뭔지, 열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지, 그 열의 양은 또 어떻게 측정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열의 이동이야. 그럼 이제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동한다는 뜻이네. 뭐 이걸 먼저 가지고 하고요. 열은 자, 많은 곳에서 주변으로 적은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동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럼 열은 왜 이동하는 거지? 네. 에너지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동이 일어난다. 그럼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동을 막고 싶어. 그러면 단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거를 좀 이제 따져 볼 건데 일단 열의 이동에서 그 에너지가 이제 이동하면서 주변으로 열을 퍼뜨려. 그럼 많이 있던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주변으로 이제 골고루 퍼져서 다 비슷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비슷비슷하게 이제 열의 양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되면 자,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해 갖고 아까 적은 곳은 어떻게 될까? 많아졌겠지. 그치? 많았던 곳은 어떻게 됐을까? 적어졌겠지. 그래서 그 열의 양이 골고루 퍼져서 같아졌어.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열평형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열이 많다, 적다, 이거를, 선생님 손으로 선생님 이마를 댔는데도 손이 좀 차가운가 봐. 그래가지고, 시원하다. 이마는 시원함을 느끼고 손은 따뜻함을 느껴. 자, 이때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긴 하거든.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다. 한기가 내 몸을 파고 들어가지고 너무 춥다고.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밖에 기온이 너무 낮아갖고 내 몸의 열이 바깥으로 쫙쫙 빠져나가서 나 너무 춥다고. 그래야 돼. 그치? 근데 이런 표현을 자꾸 쓰면서 너 그거 틀린 거야. 이러면 친구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과학 시간에, 정확하게, 열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움직이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일상에서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맙시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래서 열이 많고 적음을 우리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온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온도 개념, 많이 쓰는 개념 뭐예요? 그래요. 섭씨 온도예요. 그게 바로. 기호로요. 그렇죠. 동그라미에 C 쓰거나 한글로 도를 써요. 그렇죠? 각도 쓸 때 동그라미만 쓰잖아. 숫자 위에 위첨자로. 헷갈려가지고 온도의 이 기호랑 각도의 도 기호랑 막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야. 요거는 C. 그지? 그래서 섭씨 온도. 기준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어느 점을 0. 물이 끓는, 즉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때 변하지 않는 온도를 끓는 점 100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이를 몇 등분했어? 그렇지, 100등분했어. 이게 섭씨 온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고등에서 많이 써요. 그 화학 시간에는 샤를 법칙 할 때 잠깐 나와요. 절대 온도라고 있어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고 있고 단위는 K 써요. 라지 K 써서 5K, 0K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섭씨 온도 더하기 273 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일 때, 마이너스 273도일 때가 절대 온도를 하면 0K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도일 때 역시 273 더해요. 그럼 이때 몇 K가 되냐면 373도일 때가 선생님 뭐 지금 착각했나 봐. 그치? 다시 미안. 뭔가를 너네한테 그거 해야 되는데 착각했어. 섭씨 온도에다가 절대 온도 다시 273을 하면 켈빈 온도가 된다. 그러면 0도, 섭씨 0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하세요. 그럼 어떻게? 273K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100도를 켈빈 온도로 표현하세요. 그럼 273 더하면 된다 그랬지? 373K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되게 큰 숫자 같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0K라는 온도가 나와. 0K. 그러면 이거는 섭씨 온도로는 마이너스 273도거든? 이때는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이긴 한데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입자 운동이 멈춘 온도. 입자 운동이 멈춘 온도? 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열 이동 온도 변화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모든 입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200도 정도면 모든 입자들이 꽁꽁 얼어가지고 운동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모든 입자는 운동을 해요. 고체일 때도 액체일 때도 기체일 때도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의 정도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냥 0K일 때는 입자 운동이 멈췄다라고 가정했어요. 정의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실험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알아는 두세요. 자, 화씨 온도라고 있고요. 자, 이제 일부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과학 시간에는 섭씨 온도가 기본이고요. 절대 온도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요. 물이 어는 점을 32라고 했고요. 물이 끓는 점을 210이라고 했고요. 이 사이를 180등분 했어요. 네. 그래서 기준이 약간 다르죠. 그죠?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요 정도 의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자, 입자 운동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데 자, 어떻게 달라지나 하고 연결하는 거랑 지금 우리가 열이 많고 적음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그랬어? 온도로. 자, 상대적으로 100도인 거보다 98도는 그치? 열이 적은 거야. 그죠? 98도일 때보다 100도는 열이 많은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거는 온도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 온도를 가지고 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단위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열의 이동은 많은 데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라는 거 했고 온도 개념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한다 했어. 그지? 두 번째는 이제 그 열의 양을 꼭 온도 개념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까? 네, 표현해요. 이거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니까 또 자세히 할게요.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어디서 봤을까? 관심 있는 친구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신경 써. 맞아. 음식 먹을 때 뭐 과자나 이런 거 음식에 꼭 몇 그램에 몇 킬로칼로리, 몇 칼로리 이렇게 나와 있어. 또는 우리가 이렇게 음식으로 에너지 섭취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열량을 내잖아. 그지? 그 열량을 다른 데다가 뭐 운동할 때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공부할 때 쓸 수도 있고 체온 유지할 때 쓸 수도 있고 막 그러면서 에너지 관점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 줄이라는 단위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잠깐 알아두시고요. 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이동한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럼 이제 이런 거지. 뜨거운 물, 찬 물 또는 차가운 물. 자, 섞었어.
그럼 미지근한 물이요? 그쵸.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죠? 누구는 뜨거운데? 그리고 이 정도 뭐가 뜨거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온도 개념이 정확한 열의 양 숫자 개념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런 거지. 그 왜 책상 위에다가 뜨거운 물 담긴 컵, 찬물이 담긴 컵 A랑 B를 각각 이렇게 책상에 놔뒀어. 우리 집 거실이나 뭐 식탁 위에 올려놨어. 주방에. 한참 후에. 자, 이거 100도 펄펄 끓는 물 이제 차 타려고 이렇게 놔뒀고, 요거는 한 5도씨 되는 물을 저기 차갑게 먹고 싶어서 놔뒀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온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네. 알 수 없죠. 어떻게 알아요? 주방의 온도를 줘야 알지, 그치? 우리 집 이걸 놔둔 공간에 온도를 줘야 알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가 한 25도 정도 됐었어. 놔둔 공간이. 그럼 얘는 온도가 내려갈 거고 얘는 온도가 올라갈 거고, 그치? 그치만 두 물의 온도가 반드시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어. 근데 하루 이상 뒀어. 그러면 이제 열평형 상태가 돼서 같아질 수는 있는데, 뭐 1시간, 2시간 후에는 온도가 어떨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하는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자, 찬물이 담긴 수조에 뜨거운 물이 담긴 유리컵, 뭐 열 전도되는 거를 집어넣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뜨거운 물 팔팔 끓인 100도씨의 물이고 찬물은 예를 들어 5도씨의 물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한참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00도씨의 뜨거운 물이랑 5도씨의 찬물이, 야, 얘는 열을 잃어서 온도 내려가고 얘는 열을 얻어서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나중에 두 물질은 온도가 같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 온도가 동일해져. 얘는 열을 잃고 얘는 열을 얻어서 온도 내려가고 온도 올라가서. 이때를 뭐라 그래?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야, 얘들아.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거죠. 자,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이에요. 그래서 이 잃은 열량이 아직 우리 안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50kcal라고 하자. 그러면 찬물이 이제 열을 얻었겠죠? 찬물이 얻은 열량이랑, 자, 외부로 열 출입이 없었다. 이걸 딱 막아놓고 실험을 했다. 그러면 역시 얼마다? 50kcal다. 자, 같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이제 됩니다. 자, 이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했고요. 이 안에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나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모든 입자는 운동한다 그랬죠. 요거 액체고 요거 액체예요. 그래서 이 액체랑 둘 다 액체니까 액체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자꾸 복습해보자. 자, 진동 운동. 제자리에서 부르부르부르 떠는 진동 운동과 이렇게 진동이 좀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 회전 운동. 요 정도까지 해요. 자, 근데 그 온도에 따라서 요 운동의 정도가 다르다고요. 자, 얘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동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부르부르 떨면서 막 움직이고, 얘는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어서 그냥 뭐 tum칫tum칫 요 정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봐봐. 찬물은 입자 운동이 이제 어떻게 될까? 에너지 얻었어. 그렇지, 아까보다 활발해지겠지. 근데 뜨거운 물은 찬물한테 열 에너지 잃었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점점 없어져요.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활발하다의 반대말 둔해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같아지는, 이때 온도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5도하고 100도 사이가 95도 차이 나니까 95도의 절반이 뭐, 아니요, 몰라요. 왜냐면 얘는 50ml 준비했고요. 바깥에 찬물은 2리터 준비했어요. 2000ml 준비했어요. 그럼요. 온도가 막 1도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질량도 같이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자, 활발해지고 둔해졌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온도가 같아졌을 때,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는 운동의 정도가 역시 동일해지겠죠. 그죠? 자,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거 가지고 선생님이 열의 그 이동과 상평형 요거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름에는 우리나라 너무 더워요. 겨울에는 우리나라 너무 추워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자, 보통 집에 에어컨, 스탠드형이나 아니면 천정이나 아니면 벽에 한쪽에 걸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에는 난방기 난로보다는 뭘 써요, 여러분? 침대나 이런데, 자, 온돌, 아니면 전기, 아니면 온수, 매트 이런 거 쓰죠. 그죠? 침대 위에 이렇게 깔거나, 아니면 뭐, 어떤 데는 욕실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라지에이터 있더라. 난방기. 자, 요즘은 근데 난방기를 밑에다 설치 안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 많죠. 그죠? 근데 좀 비효율적이죠. 자,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자, 방 안의 온도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자, 25도로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25도가 적정 온도라고 칩시다. 25도를 맞추고 싶어요. 자, 이제 여름에는 바깥의 기온이 막 35도예요. 와, 진짜 더워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공기를 에어컨이 가져가서 찬 공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뜨거운 공기는 바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요. 열을 얻은 공기들은 가벼워져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직접적으로 열을 주변으로 또 전달을 해요. 밑에 온도가 높고 위에 온도가 낮으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입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열을 주변으로 전달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그럼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에어컨이 여기서 찬 공기로 만들어주죠. 그럼 이제 찬 공기가 되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오면서 방 안으로 퍼지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겠죠. 자, 난방기 겨울로 와볼게요. 자, 밖의 기온, 와, 오늘 마이너스 5도래요. 막 이러면서 마이너스 10도래요. 나왔어요. 우와, 25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찬 공기니까 바닥에 있겠네요. 그죠? 바닥에 있는 이제 막 이렇게 있는 찬 공기 있어요. 하지만 난방기에서 뜨겁게 공기를 이제 열 에너지 줘가지고 뜨거운 공기로 만듭니다. 그럼 이 뜨거운 공기 이제 밖으로 내보내겠죠? 히터에서 붕 바람 불어가지고. 그럼 이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해요? 위로 이동한다고요. 그죠? 위로만 이동해요. 얘네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막 이동하면서 주변에 열 에너지가 없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달시켜요. 역시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체 온도가 25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가워지면 다시 내려와요. 그럼 얘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빨아들여가지고 또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 봅시다. 매트. 자, 전기 매트. 추운 겨울에 매트 위에서 자, 뒹굴뒹굴 하면서 따뜻하고 좋다. 이러고 누워 있었어. 자, 매트하고 나가 이렇게 딱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죠? 접촉하고 있을 때는 매트에서의 뜨거운 열이 내 몸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동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동될 때를 좀 자세히 보면요. 자, 요 밑에가 매트를 이루는 입자예요. 요 위에가 내 몸을 이루는 입자예요. 끔찍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열 에너지는 밑에서 이제 뭐 온수 매트나 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열이 전달이 됐겠죠. 자, 전달되면서 아까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둥실둥실둥실 내가 막 활발해진다고요. 그죠? 활발해지면서 그 활발함 때문에 부딪힌 거야. 옆에 있는 애들이랑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돼. 대신 입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그 정도로 입자가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매트에 있는 열이 내 몸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자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자는 이동 안 되는데 열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이렇게 전달되는 거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주로 어디에서요? 고체에서 열의 이동 방법이에요.
자, 얘들아, 이거 할 때 너네가 막 헷갈려. 입자도 이동하지 않나요? 얘들아, 내가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위에 누워 있었는데, 온돌 방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 입자가 나한테 전달되면, 딱 일어났을 때, 여기 방바닥에 있던 내 몸에 매트 입자들이 여기 다다다다 붙어 있어. 나랑 합체되니? 아니잖아. 그냥 열만 이동해서 따뜻해졌잖아. 그치? 그래서 고체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에너지가 전달이 돼.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그렇지만 입자는 이동 안 해. 그걸 뭐라 그런다? 전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잠깐 했어. 자, 대류라는 열 전달 방법은 뭐냐면 입자가 열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둠칫 아주 그냥 활발해진 거야. 액체나 액체나 기체에서 나타납니다. 액체나 기체에서. 그래서 활발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입자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붕 뜨게 돼 있거든. 근데 뜨는데 내가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막 전달이 돼. 그래서 이 대류 같은 경우는 입자도 이동하고 열 에너지도 같이 이동해. 그러면서 주변으로 열을 전달하는 거 대류. 액체나 기체에서 나타나는 거. 액체 잠깐 보면, 자, 냄비에 물을 넣었어요. 밑에서 이제 가열하잖아요. 그죠? 파이어 하면 여기 있는 입자들이 열 얻어가지고, 가벼워져. 에너지도 많아져. 그러면서 이제 위로 떠. 그러면서 주변으로 열을 전달해. 그래서 올라가면서 열 다 빼앗겨가지고 또 어떻게 무거워졌어. 그랬는데 밑에서 지금 여기 가열되니까 계속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밀려. 내려갔더니 또 가열해. 그럼 또 올라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 에너지가 골고루 퍼져서 양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대류 현상이 나타나겠죠. 대류는 항상 위로만 이동한다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옆으로 아니요. 가벼워져서 위로만 이동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열 전달 중에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게 있는데, 자, 일단 대표적으로, 자, 태양에서 어떤 활동 때문에, 자, 빛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빛에 뭐도 같이 있냐면 열도 같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열 에너지가 지구까지 전달돼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태양 열 에너지 도착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 유지되고 따뜻해서 생물이 살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열 에너지가 직접 어떤 거에 도움도 없이, 아까 이거 보세요. 여기 에너지가 입자 움직여서 입자의 움직임으로 전달됐죠. 얘는 입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전달했죠. 이렇게 매질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 말고요. 열 에너지가 직접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구까지 왔지? 이걸 뭐라 그러냐?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사 에너지 실생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너네 혹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선풍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 안쪽에 막 이렇게 스프링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빨갛게 뻥 열이 나는 거 있어. 근데 거기에 가까이 쓰는 사람은, 또는 내가 이렇게 저걸 등지고 있어. 그럼 등은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 앞에는 추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돌아봐야지. 그치? 이쪽 보게끔. 이렇게 해서 복사열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차단이 돼. 그래서 복사는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거다. 자, 그럼 이런 원리를 알았으면 뭘 할 수 있어? 단열도 할 수 있고 열 평형 상태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지? 자, 단열은 뭐냐? 우리 집에 지금 선생님 집에, 너네 집에도 있을 거야. 자, 베란다라는 곳이 있죠. 그죠? 거실에서 이제 베란다라는 곳인데, 자, 유리 그 문이 보통은 2개씩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리문과 유리문 사이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진공이에요. 진공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질을 유리로 만든 거는요, 이게 만약에 금속이에요. 냄비 만드는 금속이에요. 전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겠죠. 그죠? 팍팍팍팍. 다 안에서 막 난방기 돌리고 뭐 온도를 해봤자 다 뺏겨 바깥으로. 응? 그런데 유리로 하니까 좀 덜 뺏기는 거야. 아주 많이 덜 뺏기죠. 그 사이에 또 진공이에요. 그러면 액체나 기체 같은 것이 없고요. 전도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공이고 이중 유리창으로 만들면서 단열, 열을 빼앗기지 않게끔, 여름에는 밖에서 안으로 열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원리를 아니까.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지금 책에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봅시다. 선생님이 뭐 하면서 빼먹은 거, 구체적인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자, 어디 보냐면 180페이지요. 2-2권이요. 하이탑 2-2권 180페이지. 자, 온도와 열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왔어요. 온도란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 측정. 그래서 어떻게? 20도, 10도, 영하 5도,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낸 거. 온도의 종류의 섭씨 온도 동그라미. 밑에 절대 온도 동그라미. 그렇지. 자, 옆에 봅시다. 섭씨 온도요. 1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 0도씨, 끓는 점 100도씨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 됐죠? 밑에 절대 온도 옆에 국제 단위계에서 쓰는 온도 단위는 라지 K쓰고 켈빈이라고 읽어요. 자, 옆에 줄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완전히 멈출 때의 온도를 0K로 나타낸. 밑에 마지막 줄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 하면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온도와 입자 운동. 뭐 온도 높으면 열 에너지 많고 열 에너지 많으면 입자 운동이 어떻다? 활발하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가 언제요? 기체죠. 그래서 가장 활발하다 보니 입자 사이에 결합력, 인력 거의 없고 입자 사이의 공간도 아주 많다. 빈 공간. 그지? 그 다음 81페이지 가서요. 자, 뜨거운 물과 찬물에서 그 잉크가 퍼지는 정도 비교하는데 뜨거운 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뭐가 들어오면 퉁퉁퉁퉁퉁 빨빨빨빨 부딪혀서 더 빨리 퍼지게 한다. 그 요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실험 이런 거 주고 나서 다음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그랬더니 뜨거운 물에서 입자가 더 빨리 퍼진다 땡? 안 돼요. 이유 쓰셔야죠. 왜 빨리 퍼져?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라고 써주셔야 된다. 됐죠? 밑에 열과 열량이 있는데 자, 열이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형태고요. 열량이란 온도차에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1칼로리에 대한 것만 일단 알아둡시다. 1칼로리란 기준이 물이네요. 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예를 들어 99도에서 100도 높이거나 아니면 80에서 81도 높이거나 이럴 때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의 양을 1kcal로 정했어요. 밑줄 쳐주세요. 네, 요거는 비열할 때 다시 한번 따질게요. 자, 그 다음 열평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로 넘어가서 그래프 보면서 합시다. 182페이지요.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 그래서 물체의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래?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자,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진 그때를 열평형 상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다. 그치? 자, 온도가 높았던 물체의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질 거고 온도가 낮았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질 거고 요거 비교하는 거는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열평형 상태일 때는 두 입자 운동의 정도가 같다. 자, 열평형 상태 이용 온도계 있는데 얘들아. 자, 온도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 요거를 이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온도계 안에 보면요. 자, 액체샘이 있어요. 자, 보통 빨간색 액체 넣었죠? 액체샘 있고요. 여기 이제 눈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높은데 온도계가 이제 높은 곳에 원래 있던 것보다 열을 얻어요. 자, 요 안에서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늘어나요. 그럼 쭉 올라가죠. 언제까지요? 요 바깥의 온도랑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요 온도가 얼마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반대도. 지금 막 됐지? 자, 반대일 경우는 어떨까? 얘가 열을 빼앗기겠지. 낮은 곳에 갔으면. 그지?
빼앗기겠지. 빼앗기면서 입자 사이, 그러니까 입자 운동 둔해져요. 입자 사이 거리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들 거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가 0이었는데 여기 뭐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럼 영하 20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열평형을 이용한 거예요. 온도계도. 자, 그럼 문제 학습 내용 체크하면서 정리 다시 합시다. 1번. 자,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 측정해서 수치로 나타낸 거. 온도. 2번.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져.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 입자 운동 어떻게 돼? 둔해져. 다음 3번. 열은 온도가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서로 접촉한 두 물체. 자, 여기서 밑줄 쳐주세요.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열평형 상태. 자, 그럼 요거 하고 그 옆에 봐봐. 일단 그림만 봐봐, 얘들아. 눈이 왔어. 공원에 있는 의자야. 여기 이제 나무로 된 부분이 있고 의자에 손잡이가 선생님 잘 그렸지. 여기 금속으로 됐어. 나무 다리도 금속이래.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추운 날씨, 이때 기온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도라고 치자, 얘들아. 기온이. 자, 그러면 나무와 금속 중에 온도가 더 높은 거. 그렇지. 너는 대답했지. 정답은 뭐냐? 똑같아. 자, 기온이랑 열평형 상태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15도이다. 아닌데요? 우리 그때 뭐 문제 어디서 이렇게 안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손으로 금속을 잡을 때와 나무를 잡을 때에 어떤 게 더 차갑게 느껴지게 그런 문제 있었겠죠. 그건 열 전도에 대한 거잖아요. 내 손 고체와 금속 고체 사이의 열의 이동, 나무와 내 손 사이의 열의 이동. 금속이 열을 더 빨리 전달하니까 더 차갑게 느껴지고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마이너스 15도나 되는 이 공기랑 접촉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공기랑 접촉해서 밤새 접촉했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 될 거예요. 같죠. 기온이랑. 자, 어떤 원리랑 똑같냐?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두면 음식이 차가워지죠. 그죠? 뭐 한두 시간 넣어가지고 딱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능이 좋아서 예를 들어 하룻밤 정도 뜨거운 엄마가 이제 뭐 하다가 남아가지고 뜨거운 국인데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차갑게 먹는 뭐 과일이어가지고 냉장고 넣어놨어요. 다음날 꺼내요. 어때요? 냉장고 속 온도랑 똑같아졌겠죠. 여러분들 냉장고에 그 온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뭐 10도, 5도 이렇게 조정해놨어. 그럼 그 온도랑 똑같아지는 거지. 열평형 상태. 자, 그럼 183페이지에 내용 정리하고 퀴즈 풀어봅시다. 자, 열의 이동 방법에 전도, 대류, 복사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전도. 고체에서 써주세요. 없으니까.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 뭐가? 열 에너지가. 열이. 대류는요.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주위로 전달. 복사는 열이 매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 됐지? 그 예가 있으니까 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기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차갑게 공기 만드는 애는 위쪽에, 따뜻하게 공기 만드는 애는 아래쪽에 두는 게 효율적이다. 왜? 대류 현상 때문에. 그 다음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방법이죠. 자, 겨울에 우리는 주로 패딩을 입어요. 패딩 안에 공기 많이 차 있죠. 그러면 열을 이동시키는 게 전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촥
그러니까 그 복사도 있긴 하지만 전도가 대류보다 빨라요. 그럼 이제 대류에 의한 열을 차단시키는 거죠. 패딩 같은 경우는. 그죠? 그다음에 그 겨울에 또는 여름에 차가운 건 차갑게, 뜨거운 건 뜨겁게 오래 보존시키는 냉온 보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안쪽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요? 컵으로 된 것도 있고 병으로 된 것도 있어요. 여기 안쪽이 항상 반짝반짝해요. 왜 반짝반짝하냐? 반사시키니까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빛도 반사되지만요. 열도 반사돼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게? 이거 반짝반짝. 복사에 의해서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걸 차단하는 거야. 탁 차단시켜서 반사, 탁 차단시켜서 반사. 그래서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학습 내용 체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돼.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네, 전도예요. 고체에서 일어난다고요. 2번, 대류는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뭘 전달해요? 그래요, 열 전달해요. 지금 열 전달 방법 하는 거잖아. 3번, 전기난로를 향한 얼굴이 후끈후끈. 등 쪽보다 앞쪽이 더 하얀 쪽이 더 뜨거워요. 이거 뭐예요? 열이 매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거 뭐예요? 복사예요. 그렇죠. 그다음 4번. 열의 이동을 막아요. 촥 차단하겠다 이런 뜻이잖아. 뭐야? 그렇지. 탄열.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뒤쪽에 지금 비열, 열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또 잠깐 요거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는 열이란 뭐냐, 온도란 뭐냐, 열량은 무슨 개념이지? 열평형 상태는 입자 운동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지? 열의 이동 방법,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열의 이동에 관한 건 여기까지요.